쓰레기차나 몰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입니까? 서울 중구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터진 이 한마디. 50대 중반의 박선미 여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발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벌어진 이 모욕적인 상황. 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곧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쓰레기차를 몰고 온 남자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다음 날 그들에게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과연 이 고급 호텔 상견례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65세의 강민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환경미화차에 올라탔습니다. 25년째 계속해온 변함없는 일상이었죠. 서울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얼룩과 땀 냄새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소와 달리 마음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딸 예린이의 상견례가 있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26살의 예린이는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딸이 자랑스러웠던 강민 씨. 그런 예린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상대방은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교양 있는 청년이라는 예린이의 말을 들었죠. 강민 씨는 작업을 하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반드시 작업을 마쳐야 했거든요. 상견례 시간은 오후 5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유일한 정장으로 갈아입을 시간을 계산해 보니 정말 빠듯했습니다. 강민 씨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수거지인 대치동 아파트 단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쓰레기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봐도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냄새가 독특하네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민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정비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리 시간만 최소 1시간은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러면 집에 가서 씻고 갈아입을 시간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민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작업복 차림 그대로라도 상견례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후 5시 강남구 한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 입구.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작업복을 입은 강민 씨가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고 예린이가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집안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강민 씨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예린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 작업복을 입고 오셨어요? 예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민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상대방 가족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윤석 상무와 그의 부인 박선미 여사, 그리고 아들 장민수까지.
모두들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강민 씨가 다가가자 장윤석 상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박선미 여사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강민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상대방 가족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박선미 여사가 딸에게 속삭였어요. 예리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니? 환경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윤석 상무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현재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임원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박선미 여사가 자랑스럽게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댁은 쓰레기나 치우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도대체 우리 가문과 어울리는 집안인지 의문이 드네요. 강민 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예린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선미 여사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네요.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정말 민망해 죽겠어요. 박선미 여사의 노골적인 모욕에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예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강민 씨는 오히려 딸을 위로했어요. 괜찮다 딸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윤석 상무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쓰레기차나 몰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결혼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윤석 상무의 잔인한 발언에 예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무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민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선미 여사가 더욱 가혹한 말을 쏟아냈어요. 더러운 일이나 하는 인간이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요? 두고 보세요. 강민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집안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장윤석 상무가 단호하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예린이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고 강민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강민 씨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린이의 손을 잡았어요. 딸아,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장윤석 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고작 쓰레기나 치우는 인간이 우리 보고 후회한다고요? 박선미 여사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도 않네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윤석 상무도 콧방귀를 뀌며 조롱했습니다. 강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린이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강민 씨의 등을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결혼이 무산됐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강민 씨는 딸을 달래며 말했어요. 괜찮다 딸아.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직업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서러움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분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강민 씨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장윤석 상무가 다니는 대우건설 본사에 긴급 이사회 소집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에 모든 임원들이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장윤석 상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어제 있었던 상견례와 관련된 건가? 하지만 그런 일로 회사에 영향을 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사회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이사회실 상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공동 창업자이시자 실질적 경영자이신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클린시스템 그룹의 강민 회장님이십니다. 장윤석 상무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클린시스템 그룹은 환경사업 분야 국내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강민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윤석 상무님, 어제 상견례에서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군요. 쓰레기차나 몰고 다니는 집안이라고 하셨죠? 강민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사회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장윤석 상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이유를 아십니까? 직원들과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무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더군요. 장윤석 상무님 오늘자로 해임입니다. 강민 씨의 단 한마디에 장윤석 상무의 20년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강민 회장의 한마디면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박선미 여사는 남편의 해고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제야 어제의 모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던 거예요. 한 달 후 예린이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었죠. 그분은 예린이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작업복을 입고 계신 강민 씨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떤 일을 하시든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강민 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